여러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3년임을 할 거라는 예상 이제는 쉽지 않게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16일인가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리면 이 자리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1인 영도 체제를 공식화하고요. 그러면서 3년임에 이제 확실한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그런데 왜 시진핑의 3년임이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일단 말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한국개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서 보면 말입니다. 중국 성장률이 3.2% 수준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로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중국이 예전의 고성장을 이제 누리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중국이 예전에 7%, 8%, 9% 성장할 때처럼 고성장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중국 경제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꼬꾸라질 수밖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은요, 고성장을 해야지 실업률이 낮아져요. 근데 고성장을 하지 않으면 실업률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업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업률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3년임하고 연계가 되느냐? 바로 시진핑이 3년임을 하면서 내세우는 어젠다 때문입니다. 경제정책에서는요, 무조건 공동부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공동부유. 바로 이 공동부유가 경제를 더 어렵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대 말입니다.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 비슷한, 그러니까 길게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이 공동부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마오쩌둥이 1949년부터 1976년까지 권력을 장악하면서 말입니다. 이때 내세운 게 공부론입니다. 공이라는 게 함께한다는 뜻이고요. 부는 부자에 대한 부유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부자가 되겠다는 게 지금 마오쩌둥이 내세웠던 그 어떤 전략입니다. 경제 정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덩샤오평이 1978년부터 1992년까지 또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3년임 집권을 했잖아요. 이때 내세운 것은요, 선부론입니다. 선은 먼저 선자예요. 먼저 부를 이룬 다음에 다시 사회주의 국가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 정책을 내세우면서 중국이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몰렸고요. 중국은 급기야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부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제 시진핑이 2012년에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임까지 하고 이제 3년임까지 하면서는요, 이제 바로 이 덩샤오핑의 생각, 여기에다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면 마오쩌둥의 생각을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오쩌둥의 공부론을 공동부유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동부유론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요, 시장경제라는 게 이제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민간기업은
부를 독점해서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시진핑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민간 기업의 국유화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유 기업들은 대형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시진핑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국진민퇴라는 말입니다. 국유 기업이 앞장서고 민간 기업이 퇴장한다는 이 말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민간 기업이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민간 기업의 90%가 국유 기업 내지는 국영 기업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결국은요. 분배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분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진핑이 이야기했던 것은요. 1차 분배를요. 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 이 말은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뜻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2차 분배는요. 세금과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분배를 맞춰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분배는요. 부유층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라. 그래서 부를 맞춰가겠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1차든 2차든 3차든 어떤 식이든 시장경제는 이제 점점 폐퇴할 수밖에 없고 통제경제가 자리를 잡아갈 겁니다. 통제경제를 자리가 잡아가면서 말입니다. 민간기업들은 그만큼 폐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대형 기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요. 이런 데서는요. 이미 1%의 지분을 헌납을 했어요. 국유 기업에다가. 그리고 이사 자리를 하나 베이징시에 배당을 했습니다. 탄센트도 마찬가지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리바바 계열사들을 엔터그룹에서 지금 금융계열사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작게 나누는 거예요. 작게 나눈 다음에 국유화 정부에다가 기부하는 모양새를 가져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이고요. 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측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공동부유가 되니까 아무래도 생산성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가 지금 4.8% 성장을 했지만 2분기는 0.4%까지 떨어졌잖아요. 3분기는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성장이 올해 성장률이 지금 중국 정부가 예상하는 5.5%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3% 미만 심지어 3.2%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예측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수출만 하더라도 2021년 기준으로 25.3%를 의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홍콩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도 5%가 넘습니다. 그러면 30% 이상이 지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중국이 공동부유를 기치로 내걸고 경제정책의 핵심을 추진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경제 충격은 당연히 오겠죠. 대한민국의 경제 충격 올 겁니다. 저는 이 충격이 깊이가 얼마나 될지 또 길이가 얼마 될지 이게 참 걱정이긴 한데요. 생각보다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 지금 잘 보면 시진핑이 추진했던 경제정책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죠. 그죠?
유사하게. 그죠? 빈부격차를 해소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예. 또 2차에 들어와서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금이나 소득을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게다가 부자나 이게 기업들은 기부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도 비슷한 모양새를 가져간다는 것.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이게 중국이 지금 무너지면서 무너진다고 하긴 그런가요?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은 또 한 번 좌파의 어떤 이념들이 우리 사회를 또 들썩들썩하게 될까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이럴 때 윤석열 정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친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가야 됩니다. 예. 어느 야당이 말입니다.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경제에 올인해서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무역 적자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물가가 이처럼 폭등하는 상태에서 경제를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양새로 보면 무조건 저성장 고물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사실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요. 그때 그 충격은 아마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못해서 이게 경제가 다시 망가진 거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다시 한번 뭐 좌파 정책의 이념들 돈 퍼주는 이념들이 국민들에게는 각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지 않게끔 경제 정책에 올인하는 모습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어려워진다는 게 현실이 될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 나는 거 보세요. 장난 아니잖아요. 지난 5월에 10억 9,900만 달러가 됐죠. 6월에도 12억 1,400만 달러입니다. 7월에도 5억 7천만 달러고요. 8월에도 3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9월에는 그나마 흑자를 다시 돌려놔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언제든지 이 적자는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무역적자 해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역적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저는 좋겠다. 그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